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스마트팜 관련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은 환경 제어 최적화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농업의 미래라고 하는 스마트팜, 그 안에서도 작물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들려고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을 쓰는데요. 특히 오늘 저희는 그 핵심에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여기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번 분석은 특정 논문 하나만 본 게 아니고요. 스마트팜 시뮬레이션 기술을 다룬 여러 연구 논문이랑 기술 보고서들,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서 제목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들, 또 데이터들 중심으로 좀 자연스럽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파헤쳐보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스마트팜 운영 효율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리고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딱 기반해서 정밀 농업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농업, 아니 식량 문제에 어떤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걸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기술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우선 왜 지금 이 스마트팜 기술, 그리고 그중에서도 시뮬레이션이 중요하게 떠오르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농업, 이게 고령화랑 인구 감소, 이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그 문제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통계청 예측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농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요. 무려 66%. 66%에 달할 거라고 봤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또 동시에 국내 총생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고요. 이러다 보니 생산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스마트팜 시장 자체는 계속 크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했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위기랑 기회가 같이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제 정보통신기술, ICT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농업의 생산성, 또 효율성, 이걸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팜은 고질적인 문제인 그 노동력 부족, 이것도 좀 덜어주고요. 동시에 예전에 그냥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던 방식, 거기서 벗어나서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저희가 집중할 시뮬레이션 기술이 딱 등장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온도, 습도, 빛,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농업 환경, 특히 첨단 온실 같은 시설 환경 있잖아요. 이걸 가상 공간에 아주 정교하게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환경을 막 바꾸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여러 조건을 막 시험해 보는 것. 이게 바로 환경 제어 최적화 시뮬레이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실제 농장에 막 비싼 장비 설치하고 운영 방식 함부로 바꾸고 이러기 전에요. 가상 환경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막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게 시뮬레이션이 주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비용, 그리고 실패 위험까지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 시뮬레이션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3D 환경 모델링,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3D 모델링은 스마트팜 시뮬레이션의 기본 뼈대, 골격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온실 겉모습만 대충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건물 구조, 기둥 위치, 심지어 사용된 유리나 비닐 같은 자재 있잖아요. 그 종류, 그리고 그 재질이 가진 비투과율이라든지 단열 특성까지 아주 세밀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다가 쌍둥이 온실을 딱 구축하는 거죠. 와, 그렇게 정교하게 3D 모델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해가 뜨고 질 때 온실한 특정 위치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니면 환풍기를 틀었을 때 공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온도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걸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다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아까 그 장등 연구에서 이런 접근법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상현실, VR 기술이랑 접목하는 시도도 아주 활발해요. 예를 들면 김등 연구처럼요. 실제 온실이랑 거의 똑같이 만든 VR 환경 안에서 농업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생은 그 HMD,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걸 쓰고 가상 온실에 딱 들어가서 직접 제어판도 만져보고 그 결과로 온도나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특정 설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걸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죠. 와, VR로 농업 교육이라니? 그거 마치 비행 시뮬레이터로 조종 훈련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실제 장비 없어도 안전하게 또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VR 기술로 얻는 게 그냥 미리 보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량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로 딱 떨어지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새 난방 시스템 도입하면 에너지 비용 얼마나 줄어들까? 환기창 여는 각도 조절하면 내부 온도 편차 몇 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요. 구체적인 수치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요. 자원 낭비나 실패 위험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그 온실 지붕 형태나 덮개로 쓴 자재의 미묘한 광학적, 열적 특성 같은 거요. 이런 것까지 3D 모델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이겠군요. 당연하죠. 모델이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 이게 시뮬레이션의 성패를 가르니까요. 그래서 모델링 단계에서 정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교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있다고 쳐도 실제 농업 환경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확 변한다든지, 뭐 병충해가 생긴다든지,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인공지능, AI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들 보니까 AI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AI는 그 복잡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인 농업 환경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시뮬레이션의 능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 연구에서는 GRU, Gated Recurrent Unit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썼는데요. CRU요? 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AI 모델인가요? GRU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서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 신경망의 한 종류예요. 과거의 온도, 습도, 일사량, 뭐 이런 변화 패턴을 학습해서 미래의 환경 조건을 예측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 연구에서 GRU 모델 예측 성능이 어느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온실 내부 온도 예측에서 결정 계수 R2 값이 0.9848,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 RMSE는 0.5857도씨로 나왔어요. 결정계수, 평균 제곱근 오차. 아, 이 수치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하면요. 결정계수 R2는 AI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 값의 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0.9848이면 거의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 RMSE는 예측값하고 실제값 사이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0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하다는 의미고요. 0.5857도씨 오차면 실제 온도랑 AI 예측 온도 차이가 평균 0.6도 미만이었다는 뜻이니까 이건 정말 정밀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0.6도 미만 오차로 온도를 예측한다고요? 와, 진짜 놀라운 정확도네요. 이거 뭐 사람의 감이나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 같은데요. 그렇죠. AI가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도, 습도, 광량, CO2 농도, 또 작물의 생육 단계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그리고 이게 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이런 관계를 데이터로부터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AI를 가상농업 전문가, 버추얼 어그로노미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정 농장의 고유한 특성까지 학습해서 최적의 제어 전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AI 예측 모델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다른 기술들이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 학습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AI는 훨씬 다양한 데이터 소스랑 결합될 때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CFD, 전산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랑 통합될 수 있어요.
CFD요? 아, 그건 또 어떤 기술이죠? CFD는 이제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약자인데요. 컴퓨터를 써서 공기나 물 같은 유체의 흐름, 열 전달, 물질 확산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고 시각화하는 기술이에요. 온실 내부의 공기순환이나 온도 분포를 아주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CFD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정교한 물리적 환경 데이터하고요. 또 스마트팜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실제 측정 데이터. 이걸 AI가 함께 학습하는 겁니다. 아, 드디어 IoT 센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스마트팜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죠. 그 작은 센서들이 농장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온도, 습도, CO2 농도, 또 토양의 수분 함량이나 전기 전도도, EC라고 하죠. 비료 동도 지표. 심지어 잎의 온도 같은 거요. 작물 생육에 직접 관련된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수많은 IoT 센서들이 쉬지 않고 아주 촘촘하게 측정해서 중앙 시스템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실시간으로 모인 방대한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냥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는 이 실시간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AI 예측 모델을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업데이트하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실제 농장 환경의 미세한 변화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모델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적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 실시간 측정 값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된 값이랑 계속 비교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예측이랑 실제 사이에 오차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시뮬레이션 모델 자체를 더 정교하게 보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농장의 고유한 특성까지 반영한 말 그대로 맞춤형 환경 제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예측, AI 분석, 그리고 실시간 IoT 센서 데이터 이 세 가지 기술이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는 거군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가서 최적의 제어 방안까지 찾아내는. 와, 이건 정말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하네요. 농장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 정밀 농업이 구현되는 핵심 메커니즘이고요. 또 이 기술 융합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장 전장 환경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걸 넘어서요. 특정 상황이나 조건을 딱 가정하고 그 영향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갑자기 바깥 온도가 확 떨어지면 내부 난방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해야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들여왔을 때 지금 환경 설정이 괜찮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네, 그런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은 스마트팜 운영의 효율성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박등 연구에서는요. 특정 환기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온실 내부 온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리고 공간 내 여러 지점 간의 온도 편차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걸 시뮬레이션으로 정량화했어요. 구체적인 결과가 어땠나요? 해당 연구에서는 환기 시스템을 돌렸을 때 내부 온도가 평균 0.65도씩 내려가고 온도 편차는 0.25도씩 감소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환기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기능 말고도 온실 내부 환경을 더 균일하게 만들어서 작물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근데 더 흥미로웠던 점은요. 같은 연구에서 환기 방식에 따라서 병해충 포자가 어떻게 공기 중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이것까지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특정 환기 조건 아래서 총 18건의 잠재적인 병해충 확산이 예측되었다. 이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단순히 온도나 습도 같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병해충 확산 같은 생물학적인 위험까지 예측 범위가 넓어지고 있네요. 바로 이 지점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던지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성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특히 첨단 온실은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냉난방, 환기, 인공광 이런 데 상당한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게 곧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지죠. 맞습니다.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져도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이거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생산비 절감, 이거 농가한테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시뮬레이션은 바로 이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작물의 생육 단계별 최적 환경 조건, 이걸 만족시키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환기팬은 얼마나 돌릴지,
난방기 온도는 몇 도로 할지, 보광등은 언제 얼마나 켤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다양한 제어 전략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막 실행해보고 에너지 소비량이랑 예상 수확량, 품질 변화 이런 걸 비교 분석해서 가장 경제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거죠. 아, 단순히 작물 생육 효과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투입되는 비용, 특히 에너지 비용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작물 생산성이라는 목표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 사이에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공기가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시뮬레이션 기반 에너지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최적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이 스마트팜 환경 제어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술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스스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하면서 최적의 제어 결정을 내리는 완전 자율운영 스마트팜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네, 생산량과 품질 예측, 관리하는 걸 넘어서요. 물이나 비료 같은 자원 투입 효율성까지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말 그대로 농업의 자동 조종,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첨단 기술이 그렇듯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 기술이 더 발전하고 널리 퍼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지적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입니다. 기술 발전에는 항상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따르기 마련이죠. 우선 시뮬레이션 모델 자체의 정교함을 더 높여야 합니다. 예측 모델이 실제 농업 환경의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이런 걸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특히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병충해 발생 같은 돌발 변수,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 말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거랑 관련된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농민들이 쉽게 쓰기 어려우면 좀 무용지물일 텐데요. 그건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개발된 첨단 기술이 그냥 연구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농가에 성공적으로 보급되고 활용되려면 그런 노력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센서, 제어기,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가 좀 원활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이나 통신 규약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시급해요. 둘째는 개발된 AI 모델의 성능이나 안전성,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나 인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믿고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농업인들이 이 복잡한 기술을 좀 쉽게 이해하고 실제 농장 운영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UI, UX 이걸 개발하는 겁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만큼이나 그 기술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기 위한 표준화, 검증,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이런 후속 노력이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이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은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먹거리, 즉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농촌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이런 농업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본 것처럼 스마트팜 환경 제어 최적화 시뮬레이션은 3D 모델링, 가상현실 VR,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IoT 센서 같은 첨단 기술들과 융합하면서요. 농업을 예전에 경험과 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밀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과학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물, 비료, 에너지 같은 소중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기술이 단순히 농장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밀도가 높은 미래 도심 속에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직 농장, 버티컬 팜이나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애그리컬처 시스템, 이걸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멀리 보면
언젠가 인류가 화성 같은 극한 환경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요. 그곳에서 식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폐쇄형 생태 농장 시스템, 이걸 구축하고 제어하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와, 도시농업부터 우주농업까지 정말 생각의 범위가 확 넓어지네요. 처음에는 그냥 농업 기술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인류의 미래 식량 안보, 또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좀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술들의 발전 속도나 잠재력을 생각하면 아주 허황된 상상만은 아닐 겁니다. 이 스마트팜 환경 제어 시뮬레이션 기술은 미래 농업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또 식량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탐색하는데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여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와 함께 스마트팜 환경 제어 최적화 시뮬레이션이라는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